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타겟을 5등급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고등학교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이 나눠져 있는 거는 아실 거고, 그 중에 5등급이 제일 평균입니다. 자, 5등급을 맞는다는 거는 남들보다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평균이라는 거고, 그 분포 퍼센테이지도 제일 커요. 이 5등급이 굉장히 애매한 게, 이 5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이 사실 힘든 성적인데, 그렇다고 포기하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올려서 한 3등급 정도까지만 평균을 올려도 충분히 인서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5등급은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성적을 조금만 올리면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5등급을 어떻게 성적을 올릴 거냐, 경우에 따라 다른데, 탐구 영역은 좀 빼고 국영수만 놓고 봤을 때 국어 영어는 1, 2등급이 나오고 수학이 한 5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고, 성적을 올려주기가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게, 국어 성적이 좋다라는 거는 공부머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어의 언어적인 이해력하고 수학적인 사고력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수학은 산수 계산이 아니고 언어적인 이해력이 뒷받침이 되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을 성적을 올리려면 양치기를 하면 된다, 암기 과목처럼 접근을 해서 외우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이제 와서 무슨 언어적 이해력이고 수학적인 사고력은 또 무슨 얘기냐, 머리가 좋아야 잘한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당연히 무슨 공부를 해도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하면, 그리고 양치기를 하고 많이 외우면은 충분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뜻도 이해를 못했는데 외우는 게 쉽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언어적인 이해력이 좋은 친구가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외우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1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이 안 좋은 친구들은 잠깐 수학을 공부하다 길을 잃은 친구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만 잡아주면 금방 성적이 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이 오면은 굉장히 반가워요. 한 2달, 3달만 하면은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건 금방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뭐냐? 영어는 성실성의 문제거든요. 영어는 사실 크게 머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영어를 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도 1등급, 영어도 1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방법만 옆에서 좀 잘 잡아주고 같이 조금만 해주면 금방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어가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고 영어랑 수학이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조금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조금 뺀질거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실성이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멘탈적인 부분도 잘 관리를 하고 옆에서 생활적인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뭐 4등급, 5등급, 6등급,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럴 때 국어, 영어, 수학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경험상 놓고 보면 국어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영어고 제일 쉬운 게 수학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수학을 먼저 집중을 해서 시간표를 깔고 수학을 먼저 성적을 올리면 그 다음에 영어, 국어가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아이가 성적이 4, 5등급이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등급보다 문제 푸는 속도도 느리고 이해하는 속도도 조금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해서 같이 성적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 과목에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게 되면 그 과목에서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그 단축된 시간을 다른 과목에 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성공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과목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특별히 조금 더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것부터 시키시는 것도 좋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학원을 많이 보내세요. 자, 그러면 역시나 네가 그럼 그렇지, 학원을 하니까 학원 많이 보내라고 이게 할 소리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수강료를 한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인 문제든 아이의 시간적인 문제든 만약에 20번밖에 못 보낸다 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20주를 보내는 것보단 일주일에 2번씩 10주, 매일 3주를 보내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아이가 성적이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져서 오질 않아요. 아이가 혼자 복습을 하고 혼자 숙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더 좋아져서 오는데, 수업을 하고 다음 수업을 올 때까지 아이가 까먹고 오지 더 좋아져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서 선생님과 당분간 같이 하고 수학 한 과목을 좀 올린 다음에 수학 수업을 좀 줄이고 영어 수업을 늘리고 국어 수업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5등급인 학생들은 학원을 어딜 다니면 좋을까요? 5등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잘 가르치는 학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의 수업을 찾으러 멀리 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5등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만 머리에 각인이 돼도 3등급이 되기 때문에 판서식 수업은 그닥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똑같은 5등급 친구들을 모아놔도 각자 구멍이 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5등급한테 딱 맞춰서 하는 판서식 수업이란 건 굉장히 어려워요. 강남에서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서 멀리 가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해주는 그런 선생님과 가까운 데서 수업을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운동을 한다, 뭐 축구를 배운다. 자, 그러면 국가대표를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것보다는 축구를 잘하는 동네 선후배랑 같이 매일매일 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정말 올라가면 그때는 선수급의 코치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5등급이면은 굉장히 엄청난 수업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지치지 않고 여러 번 해주는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애정을 갖고 복습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반복해서 수업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3등급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3등급부터는 판서 수업을 좀 들어도 돼요. 제 경험상 아이가 일반적인 공부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수학을 3, 4시간씩 한 개월이면 5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한 6개월 그 이상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국어는 최소 1년 정도는 봅니다.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이런 뉘앙스로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얘기였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